저는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할줌마입니다. 아줌마라 하기엔 나이가 좀 있고 그렇다고 할머니라 부르기엔 이른 나이라서 요즘은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고요. 다만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 마디마디를 꿰뚫는 통증이 있어요. 뻣뻣하게 굳어버린 관절을 한참 주무르고 나서야 겨우 주먹을 쥘 수 있죠. 살림하랴 일하랴 손이 닳도록 손가락을 혹사시키니 대한민국 어머님들 중에도 관절염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뒤늦은 나이에 청소일까지 시작했으니 이 관절염은 직업병이자 제 삶의 훈장 같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청소 아줌마입니다.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을 깨고 일어나 청소 도구들과 세제, 그리고 익숙한 고무장갑과 걸레를 챙겨 차에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들은 힘들고 고된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제 손길을 거쳐 눈부시게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있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개운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일하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청소한다고 사람을 아래로 보는 사람도 있고 고맙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다 똑같이 대합니다. 남의 집이든 내 집이든 깨끗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하죠.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할 때가 오잖아요. 그게 제겐 청소였어요. 오늘도 대청소 의뢰가 들어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뢰받은 집으로 올라가면서도 저는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거울을 닦고 버튼도 닦고 손잡이까지 반질반질하게 닦았죠. 잠깐의 기다림에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건 이제 제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거울을 닦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거울 속엔 늙고 추레한 아줌마가 서 있더군요. 청소 일을 하면 땀이 많이 나서 화장할 생각은 아예 안 해요. 기초 로션만 바르고 머리 질끈 묶고 가볍고 활동성 좋은 옷을 입습니다. 색바랜 운동복에 팔토시 끼고 허리에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까지 끼면 누가 봐도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보긴 후줄근해도 저한테는 이게 제일 편하고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복장이고요. 다만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조금은 민망하겠구나 하면서 오늘 일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아, 왔어요?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보냈어? 젊은 사람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어디부터 하면 될까요?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말해줘야 해요?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어찌나 틱틱거리던지 거슬렸지만 현관에서 집안을 보는 순간 단박에 알겠더군요. 세상에 집이 그리 더러울 수도 있나 싶었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하긴 뭐 자기 사는 곳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하니 나 같은 사람을 부른 거겠지요. 집꼬라지가 저 모양이니 인성도 졌다고인 거겠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 본 적 있죠? 네? 저를요? 글쎄요. 큰엄마? 큰엄마 맞죠? 세상에, 큰엄마 맞네. 은영이구나. 너무 오랜만에 봐서 못 알아보았네. 조카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니 위아래를 싹 훑어보더군요. 큰엄마, 이런 일 하세요? 청소 일하는 거예요? 그래. 나 청소해. 헐, 진짜 못 알아볼 뻔했네.
아, 큰엄마 다 늙어서 고생하시네. 어쩜 좋아? 비아냥 섞인 그 말투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꾹 참았습니다. 조카는 이내 휴대폰을 들더니 다급하게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큰엄마가 집 청소하러 왔어. 진짜라니까? 빨리 와, 빨리. 맞다고. 큰엄마도 나 알아봤다니까? 얼른 오기나 해.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잘난 척하는 표정은 여전하더군요. 저를 보며 코웃음을 치네요. 어머나, 형님? 길에서 만났으면 진짜 몰라봤겠다. 고쟁이 앞치마까지 하고 영락없는 노숙자네. 형님, 그동안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러고 살았지. 동서는 오랜만에 봤는데 하나도 안 변했네. 말하는 싸가지도 여전하고. 어머, 형님. 저는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아요? 저 피부과에 수억 썼는데. 그래, 서방님 사업이 잘 되나 보네. 돈 걱정 없이 펑펑 잘 쓰고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우리가 형님처럼 쫄딱 망해서 빈털털이라도 되길 바랐어요. 표정 보니 그런가 보네. 형님,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자기 망했다고 남의 집까지 망하길 바라니까 형님이 지금 이따위 거지 같은 꼴로 사는 거라고요. 대체 누가 누구에게 심보를 운운하는 건지 당장 청소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일은 일이기에 감정을 꾹 누르고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기사 동서라는 사람 살림엔 영광이고 자기 몸치장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조카도 매한가지더군요. TV 속에서 보던 쓰레기가 가득 쌓인 집들 있잖아요. 그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더럽다는 표현이 딱 맞을 수준이었습니다. 큰엄마, 우리가 남도 아니고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하는 거 알죠? 그냥 대충 닦는 신용만 하다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걱정 마. 나는 돈 받은 만큼 일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큰엄마, 혹시라도 대충 하다간 내가 업체에 전화해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발 디딜 틈 없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더미부터 묵묵히 주워당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은 분류해서 개고 온갖 곳에 방치된 컵과 접시들은 조용히 주방으로 옮겼죠.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제 일을 해나갔지만 정작 모녀는 나갈 생각도 없이 거실 한켠에 버티고 앉아 제가 마치 우스꽝스러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쉴 새 없이 저를 향해 수근거리며 비아냥댔습니다. 엄마, 이래서 사람 일 모른다는 건가 봐. 잘 나가던 큰엄마가 이렇게 남의 집 변기 닦는 신세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인생 참 드라마틱하다. 그러게 말이다. 팔자는 못 속이는 법이지. 잠깐 반짝했다고 그게 자기 팔자인 줄 알면 안 되는 거야. 타고난 복이 없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 남의 집 더러운 바닥이나 닦는 게 원래 형님 팔자였던 거지. 아우, 사촌 시누이들한테도 얼른 알려야겠다. 원래도 남의 상처 끄집어내서 소금 뿌리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인간들이니 오늘 절 만난 게 아주 신이 났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참한 꼴로 나타났으니 동네방네 침 튀기며 제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겠죠. 하지만 저는 재수없는 모녀 따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소 전 현장의 모습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일은 혹여라도 나중에 뭐가 없어졌다, 훔쳐갔다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을 찍고 또 찍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도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확실하게 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이 집은 정말 역대급이네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바닥은 고양이 모래가 마치 자갈밭처럼 서걱서걱 밟히죠. 고양이 배설물 냄새는 또 어떻고요. 벽지며 방문이며 죄다 고양이 발톱 자국으로 너덜너덜. 성한 곳 하나 없고 집안에서 줄담배를 피웠는지 방방마다 벽지가 누렇게 찌들었더군요. 바닥에는 음식물 자국이 눌어붙어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고 걸레질로는 도무지 닦이지 않아 소를 3개 눌러 문질러야 했습니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 때를 벗겨내려니 소나기에 핏줄이 붉어지더군요. 형님, 이렇게 하루 종일 청소하고 얼마 벌어요? 은영아, 너 청소비 얼마 줬어? 20만 원인데 예약할 때 이미 결제 끝냈어. 아마 큰엄마는 거기서 수수료 떼고 15만 원이나 받으실래나? 아이고, 형님 진짜 대단하시다. 꼴랑 15만 원 받자고 고생을 한 바가지 하시네. 어차피 은영이가 청소비는 다 냈다고 하니까 제가 그럼 팁 좀 챙겨드릴게. 동서는 번쩍이는 명품 지갑을 아주 천천히 과장되게 열더군요. 지폐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는 대신 바닥에 차르르륵 돈을 뿌려버렸습니다. 어머, 손에 힘이 풀려서 돈이 바닥에 떨어졌네. 형님, 그거 팁이니까 받아요.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말고 얼른 주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됐어. 이런 거 안 줘도 돼. 형님 여전하시네.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 세우는 거 그거. 보기 흉해요. 한 푼이 아쉬울 텐데 팁으로 10만 원 받으면 완전 땡 잡는 거잖아요. 됐다니까. 안 받는다고 했잖아. 진짜 안 받아요? 그 꼴 같지 않은 체면 차리지 말고 얼른 주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 손바닥이 당장이라도 그 천박한 동서의 뺨에 날아가 박힐 것만 같았습니다. 치솟는 분노에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 엿 같은 순간에도 제 머릿속엔 고객이라는 2글자가 맴돌더군요. 이 인간은 뻔하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자기 신기를 거스르거나 자기 말대로 안 하면 틀림없이 업체에 전화해서 청소가 덜 됐네, 청소 아줌마가 일을 제대로 못하네,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기어이 몸을 숙여 바닥에 흩뿌려진 10,000원짜리 10장을 하나하나 마치 제 부서진 자존심 조각을 줍듯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죠. 두고 봐라. 조만간 이 집에서 쫓겨나게 해줄 테니까. 동서에게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때 잘 나가던 여자였어요. 돈도 많았고 사람들도 제 눈치를 봤죠. 그땐 세상이 제 발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 일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 되고 집도 땅도 다 넘어갔죠. 그래도 빚이 안 남은 걸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늦은 나이에 가진 거 다 잃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제가 쫄딱 망했을 때 그때 동서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서럽던 날이었죠. 어머, 형님 아니세요? 오늘 모임에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형님 진짜 대단하시네.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히 와야지. 세상에, 그 꼴로? 나 같으면 그렇게 쫄딱 망했으면 창피해서라도 못 와요. 나는 형님 얼굴이 이렇게 두꺼운지 몰랐네요. 창피? 뭐가 창피한데? 나 다시 일어설 거야. 어머, 형님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에 어떻게 새로 시작해요? 누가 그래? 나이 들어서 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
형님은 이럴 때 보면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 인생 말년에 자빠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젊어서 실패해야 재기할 수나 있지. 동서는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좋겠어? 말을 좀 가려서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형님네 사업 망하고 집도 넘어간다고 하던데 설마 어머님 생신에 돈 빌리러 오신 건 아니죠? 동서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뭐 빌려달라고 하셔도 형님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게 뻔한데 안 빌려드리죠. 친모라는 배에 같이 탔다가 나까지 빠져줄게요. 그때가 사기당한 바로 직후였어요. 사기꾼 잡으러 뛰어다니고 집 넘어가는 거 막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발품 팔던 시기였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했지만 어머님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 모인다기에 어떻게든 작은 선물 하나 마련해서 찾아뵙는 길이었어요. 그때 제 손엔 초라한 선물 봉투 하나뿐이었지만 그게 제 형편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 나가던 시절엔 가족들 모임 밥값은 기본이고 어머님 병원비에 제 돈으로 온 가족 해외여행까지 보내줬어요. 아낌없이 줬죠. 근데 참 웃기죠. 그때는 다들 저 없으면 안 된다며 아부하고 옆에 바짝 붙어있던 사람들이 제가 망하니까 바로 돌아서더라고요. 눈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람 취급조차 안 받는 기분.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진짜 그건 말로 다 못해요. 형님, 그래서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요? 가진 게 있어야 뭘 시작이라도 할 텐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우리한테 피해 줄 수도 있는데. 나 때문에 피해받는 일 없을 테니까 염려 마. 형님, 어차피 형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식당 주방일이나 간병인, 산후도우미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형님처럼 꼿꼿한 양반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래. 청소도우미. 그거 좋겠네. 사람 상대 안 하고 청소만 하면 되잖아요. 형님이 청소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하시잖아. 뭐? 청소? 깐족거리는 동서 입에서 흘러나온 그 청소라는 단어가 제 귀에 마치 운명처럼 콕 박혔습니다. 청소라. 곱씹을수록 묘한 울림이 있었죠. 사실 저는 예전부터 청소를 좋아했거든요. 사업한다고 정신없이 바빴을 때도 저희 집 청소만큼은 누구의 손에도 맡기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반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쓸고 닦았거든요. 어쩌면 제가 청소라는 것에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청소일은 자본금이 없어도 되잖아요. 필요한 건 오직 멀쩡한 두 팔과 튼튼한 다리, 그리고 깨끗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죠. 제게 남은 유일한 자산이 몸뚱이인데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돌아버리겠네. 다들 편한 일만 하려고 하니 큰일이야. 저는 달 목욕 쿠폰을 끊던 단골 사우나가 있었어요. 뜨끈한 물에 몸지지는 걸 좋아해서 몇 달치 목욕 쿠폰을 싸게 사놓고 자주 들렀죠. 남아있는 쿠폰도 있었고 지끈거리는 머리도 식힐 겸 그날도 어김없이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목욕탕에 사람 구해요? 박 사장. 오랜만에 왔네. 목욕탕 청소하는 사람 구해야 하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 미치겠어. 아니, 일이 얼마나 좋아. 응? 목욕도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사장님, 그 청소 내가 하면 안 될까요? 박 사장이? 에이, 농담하지 마. 나 진짜 사람 구하느라 머리 아파. 아니,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장님, 나 사업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 돼.
진짜? 세상에, 박 사장이 방했다고? 아이고, 잘 나가던 사람이 대체 무슨 날벼락이래? 사장님, 저 제발 일 시켜줘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진짜 열심히 할게요. 박 사장 성격이야 내가 잘 알지. 그리고 워낙에 단골이라 여기 시설도 잘하니까 박 사장이 해준다면야 나야 고맙지. 목욕탕 청소는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밤늦게 시작합니다. 문 닫고 나면 본격적으로 바닥부터 닦기 시작해요. 두꺼운 솔로 타일 사이를 박박 문질러 때를 벗기고 탕 안쪽까지 구석구석 청소하죠. 제일 까다로운 건 거울이에요. 김서리고 물때 끼면 아무리 닦아도 얼룩이 남거든요.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이제는 유막까지 말끔하게 지울 수 있게 됐죠. 청소를 다 끝내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일 정말 깔끔하게 한다는 소문이 났는지 다른 사우나에서도 청소 좀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목욕탕 전문 청소 아줌마가 돼서 몇 군데 목욕탕 청소를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박 사장, 혹시 다른 일도 해볼래? 다른 일이요? 또 어디서 청소 부탁 들어왔어요? 우리 사위가 병원을 하거든? 근데 거기 청소 아줌마가 안 구해진대. 요즘 젊은 간호사들은 청소시키면 당장 그만두나 봐. 병원 문 닫고 나서 청소만 슥 해주면 돼. 시간도 짧고 일도 깨끗하고. 병원이요? 안 해본 일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목욕탕 바닥 문지르는 것보단 훨씬 수월하지. 병원은 할 거 별로 없어.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는 목욕탕 사장님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청소를 나가게 됐습니다. 장모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청소 잘하신다고요? 아니요,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크게 힘든 일은 없습니다.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하는 건 의료 폐기물이에요. 의료 폐기물이요? 주사 바늘이랑 피 묻은 솜, 붕대 이런 건 일반 쓰레기가 아니에요. 업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수거해 가는데 그 통은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그걸 따로 모아놓으면 되나요? 간호사한테 전용 봉투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그 봉투에 담아서 밀봉해 놓으시면 돼요. 주사 바늘에 찔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병원은 원래 소독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한 곳이라 그런지 청소가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6시에 직원들 다 퇴근하면 그때부터 다음날 아침 출근 전까지 그 사이에 아무 때나 청소를 하면 되거든요. 시간도 자유로운 편이고 조용히 해서 일하기가 편했습니다. 그 병원이 있는 건물은 건물 전체가 다 병원이었어요. 1층엔 내과랑 약국, 2층엔 이비인후과랑 통증의학과, 3층엔 치과랑 한의원. 이렇게 6층짜리 건물 전체가 죄다 병원으로 꽉 차 있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왕 여기 청소하는 김에 같은 건물 다른 병원들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사람이 궁하면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 제가 직접 병원마다 찾아가서 청소하는 사람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군데서 흔쾌히 청소 일을 맡기더라고요. 그렇게 목욕탕이랑 병원 청소를 병행하면서 일하니까 수입이 꽤 괜찮아졌어요. 하루하루가 고되긴 했지만 적어도 남 눈치 보지 않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죠. 여사님, 혹시 청소 일 더 맡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도 여러 군데 뛰고 있어서요. 더 늘리긴 좀 벅찰 것 같은데요. 왜요? 제가 얼마 전에 근처 원룸 건물을 하나 인수했는데 거기 청소 좀 맡아주세요. 아, 혼자 다 하기엔 좀...
혼자 하시란 게 아니라 이제 슬슬 사람을 좀 써보시라는 거죠. 여사님이 직접 일 안 해도 되게 직원 한두 명 뽑아서 여사님 방식으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직원을요? 그럼 월급도 줘야 하고 신경 쓸 게 많을 건데요. 당장은 직원 월급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사님 청소하는 법 직원한테 가르쳐서 일을 더 늘리시면 되죠. 장모님이 그러시던데 원래 큰 사업체 운영하던 분이셨다면서요. 슬슬 사업 확장하셔야죠. 저도 한때는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서 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나한테 일을 맡기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 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결국 둘, 셋. 그렇게 인원을 늘리다 보니 어느새 10명, 20명으로 늘어났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회사를 차리자 마음먹고 클린 하우징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창고를 얻고 청소도구랑 세제 등 청소용품도 구비해두고요. 직원 교육도 철저히 시켰어요. 제가 그동안 몸으로 익힌 노하우를 전부 매뉴얼로 만들어서 직원 교육에 공을 들였습니다. 먼지 닦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걸레질하세요. 그래야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없어요. 마무리는 꼭 정전기 방지포로 닦아야 돼요. 그거 안 쓰면 청소 다 해놓고 10분만 지나도 먼지 다시 내려앉아요. 사장님, 지난번에 창틀 닦다가 코팅 벗겨진 거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그거 걸레로만 닦아서 그래요. 먼저 솔로 모래 털어내고 닦아야지. 그대로 문지르면 코팅 다 나가요. 화장실 청소는 남은 물기 그거 싹 닦아야 해요?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걸 안 닦으면 얼룩 남아요. 물기 마르면서 석회 자국 생겨서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물기 꼭 닦아내셔야 합니다. 청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다른 데보다 월급 더 많이 드리잖아요.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클린하우징 이름 걸고 완벽하게 하자고요. 그동안 청소한 업체들, 청소 전후 사진을 들고 다니며 영업도 직접 뛰면서 신규 고객을 모았고요. 기존 고객들도 혹시라도 여기 좀 덜 됐어요 하고 불만을 말하면 그날 밤이라도 다시 가서 새벽까지 닦고 왔죠. 그랬더니 진짜 미친 듯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젠 병원이나 목욕탕 같은 소규모가 아니라 아예 건물 청소를 맡게 됐어요. 단순히 청소만 한 게 아니라 건물 구석구석 보면서 작은 하자나 문제점을 건물주한테 알려드렸더니 관리까지 맡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장님, 청소하다 보니까 주차장 바닥 우레탄이 몇 군데 갈라졌더라고요. 제가 사진 보내놨으니까 그거 하자 보수하세요. 아니, 우레탄 시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갈라져. 참 사람들이 그지같이 하네.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일은 대충 해버리니까 환장하겠네. 하자 보수하는 날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나가서 꼼꼼히 하는지 지켜볼게요. 아, 그러실래요? 나야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솔직히 관리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내가 다 챙길 수가 없거든. 걱정 마세요. 어차피 저희 청소하러 갈 때 봐드리면 되죠. 차라리 아예 청소 사장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업체 알아보시고 공사 맡기고 마무리까지 하시죠. 견적서 보내면 내가 바로 결제할게요. 솔직히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큰 빌딩이면 관리인이라도 둘 텐데 쬐깐한 꼬마 상가에 관리인을 둘 수도 없고. 제가요? 저 이런 공사 몰라요. 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시켜서 잘 하는지만 봐달라는 거죠. 사장님 꼼꼼하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좀 도와줘요. 나 진짜 믿을 사람 사장님밖에 없어.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는 건물 관리까지 맡게 됐습니다. 공용 화장실이 막히거나 어디 누수가 생기면 제가 기술자를 불러서 고치고 작업 전후 사진이랑 견적서를 건물주한테 보내서 정산해주는 구조였죠. 물론 저는 건물 관리 비용을 따로 받고요. 겨울엔 좀 힘들었어요. 한겨울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면 물이 폭포처럼 새는데 그럴 땐 새벽이고 밤이고 뛰쳐나가야 했거든요. 그렇게 자꾸 기술자 부르는 일이 잦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바엔 아예 기술자를 우리 직원으로 두는 게 낫겠다고요. 그래서 설비랑 전기기술자를 뽑았죠. 그렇게 인원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이제는 직원 100명이 넘는 회사로 커졌습니다. 일도 꼼꼼하게 하고 AS도 빠르고 수리비 눈탱이 안 친다고 소문이 나니까 장기 계약을 맺는 고객이 늘고 신규 고객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엔 아파트 입주 청소 의뢰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집이 어찌나 엉망이던지 저랑 직원 둘이서 하루 종일 매달려야 했습니다. 창틀부터 욕실 타일까지 곰팡이 싹 다 닦고 청소 끝낸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며칠 뒤에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지난번 그 집 청소 너무 잘하셨더라. 집주인이 청소업체 좋은 데 소개해줬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 왔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번엔 304호 좀 청소해줘요. 304호요? 또 그 아파트예요? 예. 이번에도 월세 세입자 나가는데 아우 집이 아주 쓰레기장이야. 냄새도 장난 아니고. 냄새 제거 좀 신경 써주세요. 알겠어요. 지난번처럼 말끔하게 해드릴게요. 이번 집주인이 지난번 그 집 주인이야. 이 아파트 한 동이 전부 그 회장님 거거든. 앞으로는 자기네 아파트 청소는 사장님네 업체에 맡기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네. 정말요? 그럼 일이 계속 있겠네요. 감사해요, 사장님. 아니, 내가 오히려 고맙지. 집주인한테 좋은 업체 소개해줘야 나도 욕 안 먹잖아. 믿고 맡겨주셨는데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진짜 땡 잡은 거야. 여긴 세입자 들고 나는 게 많아서 앞으로 일이 쏟아질 거야. 중심가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여기 일은 빈집 청소라서 훨씬 수월했어요. 세입자들이 나간 뒤 청소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맞을 준비만 해두면 됐으니까요. 살림살이도 없고 사람 눈치 볼 일도 없어서 일하기가 참 편했죠. 게다가 세입자 교체가 잦으니 일이 꾸준했어요. 힘도 덜 들고 스트레스도 없고 수입도 안정적이라 효자일감이 따로 없었죠. 이런 일만 계속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아파트 청소 일을 꾸준히 맡아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계약 문제로 집주인이라는 분이 직접 현장에 들르셨더라고요. 새로 세입자 계약을 하러 오신 김에 겸사겸사 저희 청소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가신다고요.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정갈한 양복 차림에 지긋한 노신사셨습니다. 말투도 점잖고 눈빛이 따뜻해서 첫인상부터 참 인상 깊었어요. 클린하우징 박 사장 맞지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은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죠. 전에 다른 청소업체 쓸 땐 세입자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박 사장님한테 맡기고 나선 단 한 번도 불평이 없어요. 깨끗하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아휴, 다행이네요. 부동산 사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 근처 건물 하자보수 관리까지 한다면서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사장님은 앞으로 크게 성공하시겠어. 네? 아유, 저 크게 망했던 사람이에요. 성공은요, 안 망하면 다행인데요. 사장이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직접 일하는 것만 봐도 이 회사는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지. 조만간
다시 봅시다. 박 사장, 수고해요. 며칠 뒤 뜻밖에도 그 노신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사장, 나 기억하죠? 네, 회장님. 기억하죠. 내 사무실이 요 근처인데 언제 시간 날 때 들러요.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어. 저한테 다른 곳 청소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구나 했죠. 박 사장, 내가 조만간 사업을 다 정리하려고 해요. 내가 나이가 아주 많거든. 에이, 무슨 말씀을요. 회장님, 아직도 정정하신데요? 한참은 더 일하셔야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미리미리 정리해야지.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박 사장, 지금 박 사장의 청소해주는 그 아파트 있죠? 네. 그거 박 사장이 가져가요. 예? 가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아파트를 박 사장한테 넘겨주겠다고. 네? 그걸 저한테요? 아유, 회장님, 저 돈 없어요. 아니, 누가 거저 준대요? 나도 사업가인데. 박 사장, 부동산 법인 하나 만들어요. 법인을요? 내가 그 아파트 담보 잡고 넘겨줄 테니까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갚아가요.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안 됩니까? 세입자한테 월세 받아서 나한테 갚으면 되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길 테니까 겁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부담돼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박 사장,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보아하니 박 사장은 일 한번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더구먼. 그런 사람한테 넘겨주면 내가 마음이 놓여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진짜요? 아파트 값을 할부로 갚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계약 그대로 이어받을 거요. 그러니 박 사장은 월세 들어오는 걸로 계속 갚아나가면 돼요. 솔직히 그날은 너무도 벅차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평생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매일같이 남의 집 바닥을 걸레질하고 화장실 변기를 닦아대던 제가 하루아침에 아파트 한 동이 주인이 된다니요. 며칠 뒤 회장님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직접 변호사를 대동하고 제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계약서를 내미셨죠. 조건은 거짓말처럼 명확하고 간단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제 명의의 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되고 아파트에는 담보가 설정된 뒤 그 안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매달 차근차근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말 그대로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남의 건물 찌든 때를 벗겨내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찍힌 등기부를 가진 어엿한 건물주가 된 겁니다. 목욕탕 청소를 시작해서 건물 관리와 임대 수익까지 함께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종합법인으로 그렇게 기적처럼 폭풍 성장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이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우리 회사 거예요? 나도 안 믿겨. 아직도 얼떨떨해. 와, 여기 청소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여기 월세 제대로 받아서 우리 아파트값 후딱후딱 갚아나가자. 걱정 마세요, 사장님. 아주 그냥 번쩍번쩍 윤희나게 새집처럼 만들어버릴게요. 그래야 월세도 잘 나가고 월세도 팍팍 올릴 수 있죠.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그런 사장이 아닙니다. 직원들이랑 같이 현장 나가서 청소도 같이 하고 점심에 짜장면 시켜서 같이 먹고
이런 날들이 쌓이면서 직원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저한테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됐고요. 그래서였을까요? 회사가 점점 커지자 직원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월세를 모아서 악착같이 빚 다 갚고 완전히 회사 소유의 아파트가 되면 그 다음엔 직원들한테 제대로 보답하자. 직원 자녀들 학비도 대주고 그게 제 목표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이지만 여전히 직접 현장에 나가 청소를 합니다. 그러던 중 우리 회사 소유 아파트에서 청소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입주 청소가 아니라 거주 중 대청소 요청이었죠. 아파트가 우리 회사 소유이긴 하지만 계약은 직원이 처리해서 세입자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마침 직원들 스케줄이 전부 꽉 차 있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긋지긋한 얼굴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보란듯이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조카와 그 악독한 동서였거든요. 월세 사는 주제에 10만 원을 팁이랍시고 던져주는 게 우스웠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서, 이 아파트 꽤 비싸지 않아? 가격 아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왜요? 얼만지 알면 사시게? 형님, 아파트 가격 들으면 기절하실 건데. 아, 그래. 많이 비싸구나. 네, 형님은 죽었다 깨도 못 사요. 그냥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알아보세요. 주제를 하셔야지. 근데 동서는 어디 살아? 어머, 형님, 저도 여기 살아요. 은영이랑 같은 라인에 살잖아요. 그래서 은영이 전화 받자마자 바로 뛰어왔죠. 아, 동서도 여기 사는구나. 비싸다면서 동서 돈 많은가 보네. 네? 저 돈 많아요, 형님. 내일은 우리 집 청소도 해주세요. 형님 힘들게 사시는데 내가 이런 거라도 도와드려야지. 저는 동서가 던져준 10만 원짜리 지폐를 주워들고 아무 말 없이 조카 집을 나왔습니다. 김대리, 나 오늘 청소한 집 임대 계약서 지금 내 핸드폰으로 보내줘. 지금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큰일은 아니고 확인할 게 좀 있어서. 그 집 입주 전에 우리가 입주 청소 깨끗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왜 대청소를 또 해요? 집이 엄청 더럽더라고. 동물도 키우고 계약 위반 상황 확인해서 내보내야겠어. 어쩐지 계약할 때부터 느낌이 쎄했어요. 말투도 싸가지 없고. 진짜 재수없더라고요. 내가 계약할 때 절대 애완동물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김대리, 이 건은 김대리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 남의 집이라고 함부로 쓰는 사람들 바로바로 내보내야지. 안 그럼 집 금방 망가져.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계약 위반 내용만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청소하면서 사진 다 찍었으니까 보내줄게. 계약서에는 분명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질 않나. 거기다 실내 흡연 금지 항목도 명시돼 있는데 재떨이까지 놓여 있고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전부 사진으로 찍어뒀으니까 발뺌에도 소용없죠. 저는 그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서를 제대로 밟아주기로요. 때마침 사촌 형님 딸이 결혼한다는 청첩장이 와서 저는 오랜만에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운영하랴 또 제가 망했을 때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괜히 엮였다가 자기들이 피해볼까 싶어 저를 멀리했던 인간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친척 모임엔 가지 않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꼭 나가야 했어요. 동서에게 갚을 게 있으니까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소식이 텅 끊겨서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잖아.
네, 이렇게 안 죽고 잘 살고 있어요. 결혼 축하드려요, 형님. 얼굴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요새 어떻게 지내? 뭐, 그냥 일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죠. 오늘 결혼식 끝나고 친척들 전부 우리 집으로 가서 뒤풀이하기로 했거든. 자네도 거기 꼭 와. 올 거지? 네, 그럴게요, 형님. 오랜만에 저도 인사 제대로 드려야죠. 그래. 나는 다른 하객들 인사도 해야 하고 자세한 얘긴 이따 집에서 하자고. 결혼식장에서 동서는 나를 보고도 모른 척 하더군요. 청소 아줌마랑은 인사도 하기 싫다는 건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대놓고 천박하게 구는지. 친척분 중에 그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뭐랄까 불편했어요. 어쩌겠어요. 망한 사람이랑 같이 있다간 자기들한테도 그 기운이 옮겨갈까 싶은지 피하는 마음 이해는 되죠. 결혼식이 끝나고 사촌형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도착한 친척들로 거식은 북적였고 다들 오랜만에 만났다는 반가움에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했죠. 저는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다 들어먹었단 소리는 들었는데 그 뒤로 통 얼굴을 못 보니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기도 그랬어. 근데 은영이 엄마가 자네 청소한다고 그러던데 사실이야? 아, 동서한테 들으셨어요? 네, 저 요새 청소해요. 아이고, 이 사람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그 힘든 일 하느라 아이고 고생이 많네. 쫄딱 망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어디 취직할 수도 없는 나이고. 그래, 청소 일은 어때? 많이 힘들지? 몸은 괜찮고? 네, 제가 청소 일이 잘 맞는지 생각보다 힘들진 않네요. 가정집에 파출부 다니는 거야? 벌이는 괜찮고? 뭐 그럭저럭 벌어요. 가정집만 하는 건 아니고 건물도 청소하고 병원도 하고 가리지 않고 다 해요. 건물 청소도 해? 그거 새벽에 나가서 하는 것 같던데. 고생하네. 내가 이따 갈 때 고기랑 좀 싸줄 테니까 가져가. 몸 쓰는 사람이 잘 먹어야지. 네, 형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온 친척들이 제가 청소일하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일도 괜찮다더라. 손발 부지런하면 굶어 죽진 않는다 하면서 이것저것 묻고 떠들고. 어느새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도 신랑도 아니고 한때 사업 쫄딱 망했다가 다시 나타난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님, 그때 저희 집 청소 왜 안 오셨어요? 아, 내가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어. 하긴 업체에서 배정을 해주겠죠. 형님이 뭐라고 갈 때 안 갈 때 정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처지겠지. 그야, 그렇지. 다음엔 제가 콕 집어서 형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달라고 할게요. 오시면 지난번처럼 따로 돈 좀 더 챙겨드릴게요. 친척들 앞에서 사람 좋은 척, 점잖은 척 웃고 떠드는 동서를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웃던 사람이 그새 천사 코스프레를 하고 앉았으니 말이에요. 동서, 거기서 이사해야 하지 않아? 네? 이사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긴 내가 그랬지. 자네 이사 나가라고 한 사람이 나야. 친척들이 무슨 말이냐며 웅성거렸습니다. 동서는 평소에 그 아파트가 자기 소유인 척 얼마나 자랑을 해댔는데요. 그러니 다들 그 아파트 좋은데 왜 이사를 가냐, 이번엔 더 넓은 데로 가는 거냐, 역시 돈 많은 집이 다르네 하면서 묻기 시작했죠. 동서, 그 집 월세잖아. 어머,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월세를 살아요? 은영이 집도 월세던데? 아니, 형님,
보자니까 진짜 웃기시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잘 사는 게 부러워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만해요.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동서랑 은영이가 우리 회사랑 맺은 월세 계약서였죠. 봐, 이거 동서네랑 은영이 집 계약서 맞지? 월세로 살고 있는 거 맞잖아. 이걸 왜 형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형님, 제 뒷조사 하셨어요? 그 아파트가 내 거니까 내가 이 계약서를 들고 있는 거지. 내가 왜 동서 뒷조사를 하겠어? 나 회사 운영하느라 바빠. 뭐요? 회사라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은영아, 옷 챙겨. 형님 헛소리 더는 못 듣겠다. 가자. 가더라도 내 말은 끝까지 들어. 너희 모녀는 계약 위반으로 곧 그 집에서 쫓겨날 거야. 안 나가면 소송할 거고. 집 하자 원상복구 안 하면 보증금에서 수리비 깔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웅성거리는 친척들 앞에서 차분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청소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죠. 그 아파트요. 제 회사 소유예요. 한 동 전체가요. 뭐라고요? 형님이 그 아파트 주인이라고요?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내가 다시 일어설 줄 몰랐어? 형님이 주인이면 우리 계속 살게 해줘야죠. 쫓아내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가족끼리? 난 형제끼리 더한 대접도 받았는데 내가 망했을 때 동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 안 나? 형님, 지나간 일을 뭘 다시 들춰요, 들치긴. 돈 없으면 어디 반지하 전세 들어가. 괜히 있는 척하지 말고 주제 파악 좀 해. 뭐요? 주제 파악이요? 그래,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그리고 나가서 청소일이라도 해서 돈 벌어. 우리 회사에 청소 아줌마 많이 구해. 일할 생각 있어? 나보고 지금 청소를 하라고요? 왜? 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어디 가서 청소라도 하라고. 저는 지갑을 꺼내서 동서 앞에서 돈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나 은영이 집 청소했을 때 동서가 내 생각해서 팁으로 10만 원 줬잖아. 그게 참 고맙더라고. 나도 동서한테 용돈 좀 줘야겠네. 가만 보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자, 10만 원. 동서, 이거 갖고 은영이랑 택시 타고 들어가. 늦었잖아. 저는 돈을 동서 눈앞에서 확 던졌습니다. 확 날아간 지폐가 공중에서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요? 야, 그러는 널 날 뭘로 보고 10만 원을 던졌니? 아무리 사람을 깔봐도 유분수지. 내가 네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10만 원 주우니까 재밌디? 손에 힘이 풀려서 돈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나도 손에 힘이 풀려서 떨어진 거야. 됐어요, 됐어. 이깟돈 10만 원 안 받으면 그만이지. 너 이거 안 주워가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야.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이 돈 주워. 그러면 내가 이사 갈 집 구할 때까진 시간 줄게. 네? 잘 생각해. 그깟 자존심 챙기다 당장 나갈 데도 없는데 길거리로 나 앉을 거야? 저는 그렇게 한 장 한 장 제 앞에서 허리 숙여 돈을 줍는 동서를 보면서 그동안 쌓였던 한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동서는 결국 제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듣자하니 다른 아파트 월세로 들어갔다더군요. 돈 없는 게 친척들 사이에 다 소문나서 모임에도 얼굴을 못 들고 나온대요. 반면 저는 회사 대표라는 게 알려지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나를 피하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밥 한 번 먹자, 언제 만나자. 뭐,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 없으면 무시하고, 돈 있으면 달라붙고. 세상은 돌고, 인연도 돌고. 결국 남는 건 끝까지 내 옆에 남아준 사람들과 스스로 버텨낸 나 자신뿐이죠. 저는 오늘도 가족 같은 직원들과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